좋습니다. 자, 페이지 25쪽 2013년 실시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질문 맞돌아요. 몇 번 설명 필요할까요?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어떤 항상 주위에 근일점, 원일점 사이에 타원 궤도를 하잖아요. 했습니다. 공전 주기비는 몇 대 몇입니까? 했어요. 여기서 케플러 법칙 공부했죠? 네. 케플러 법칙 제1법칙 뭐였습니까? 하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더라. 근데 완벽하게 원동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돌아? 타원궤도 돌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운 여기를 우리는 근일점, 멀리 있는 여기를 원일점으로 삼습니다.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같은 속도로 돌까요? 하면 그러지가 않죠. 근처에서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돌았습니다. 원점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력으로 돌았습니다. 속력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관, 태양 기준으로 쓸관 이 면적은 어떻습니까? 하면 면적은 네, 속도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쓰고 한 요 면적과 또 한 달 동안 쓰고 한 요 면적이 서로 같은데요라고 하는 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이 케플러 법칙은 지금 타원궤도 법칙이라든지 또는 면적 속도 일정 이거는 이제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행성에 대해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지는 몰랐죠. 케플러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공전 주기하고 그리고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를 찾아봤습니다. 과학에서 관심 있는 건 y = ax라는 1차 직선 그래프가 제일 좋아요. 근데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방지의 3승이 비례되는 즉 수성, 금성, 화, 목, 토가 이런 관계식이 있는 것을 확인했더라고요. 이해됐어? 왜 그런지 알았다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 100여 년 뒤에 누가 밝혔다? 뉴턴이 밝혔다. 즉 구심력이 만유인력이다 하면서 밝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기 제곱이 장방계의 3승에 비례되는데 이게 과학에서 정수 단위로 하려고 하니까 주기하고 장방경의 3승이 이런 관계식이 나오려니까 지구였다면 1년의 제곱이 그래서 1AU의 3승과 같았던 이런 관계식을 봤습니다. 미지행성 X를 봤네요. 4AU의 3승 때릴게요. 4의 3승이 얼마죠? 64요. 8년짜리의 제곱이 되고 있습니다. 장반지름이 이때 주의할 것은 장반지름은 이게 장반지름입니까? 아니요. 요 전체 길이가 장지름인데요. 이 장지름의 절반을 우리는 장반지름이라 합니다. 수학에서 타원 궤도에선 A하고 B로 표현되는 요 A열 장반지름 말입니다. 미지행성 Y를 봤습니다. 9의 3승은 27의 제곱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단위를 주는 것은 거의 요 두 개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주기 T는 장방경 R√R에 비례해요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7번 문제. 어떤 항성 주위를 A, B가 각각 근원일점 따라서 운동하고 있네요. 항성 주위를 움직입니다. B란 놈은 한 칸 R과 두 칸 2R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B예요. B의 장 지름은 3R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A는 어떻습니까? 근데 A는 2R 거리에 그리고 4R 거리에 이렇게 A가 돌고 있어요. A의 장 지름은 6R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장 지름이 1대 2로 나오는 것은 장 반지름 역시 1대 2로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B의 공전 주기를 T라고 삼았습니다. 그러면 A의 공전 주기는 반지름이 2배 더 기니까 2√2 T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이해되겠습니까? 네. 공전 주기는 R√R 장 지름 B가 몇 대 몇일? 1대 2가 됐기 때문에 장 반지름의 B 역시 1대 2가 되겠고 장 반지름이 2배 더 긴 놈은 공전 주기는 2√2배 더 길어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예. 케플러 제3법칙은 요게 제3법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t로 풀어주면 r부터 r 돼.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장 반지름이 9배, 3배 차이 나면 이렇게 돌린다고 해보자고요. 3배 되면 3루트 3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x, y, z에서 r이면 t요. 2r짜리면 2루트 2t가 되겠지. 3r짜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3루트 3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w를 봤습니다. 4r짜리래. 어떻게 쓸래? 4루트 4t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예, 8이죠. 그래서 이게 8t짜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9할짜리 어떻게 쓸래? 9루트 9하니까 27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수 단위로 주는데 방금 7번 문제에서는 정수 단위가 아니라서 즉 2루트 2배 되는 거라서 뭐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r루트 r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1초 큰 문제짜리죠. 아닌가요? 맞아요. 장 지름이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캐치하십시오. 그럼 공전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 난다.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예, 케플러 혹시 아직 좀 정리 덜 된 사람은 빨리 더 해보시고 다음 문제 좀 이따 다음 문제 받을게요. 다음 문제 설명 필요한 거 몇 번 있습니까? 10번이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곧 이따 할 겁니다. 케플러 정리해 주십시오. 공부가 재밌어지지 왜 큰일 나요? 아니 이상하잖아. 공부가 재밌어져 성적이 올라가 큰일 났어. 어떡하지? 정신이 장사가 돼가지고 큰일이 사람이 갑자기 났다니까.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잖아.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좋아져라 했잖아 이거. 그거 잘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좋아졌어. 이래 다행이다. 안 죽어도 되겠다. 그거 못한다. 예. 왜 그러고? 과학 잘하려면 국어 잘해야 된댔죠. 아이고. 아이고 나 그거 못하는데. 자, 다음 10번.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등속이다 보니까 여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굉장히 빨리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상대성 이론 한번 입시 과학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혹시 기억력이 잘 안 좋으시다면 이것저것 뒤져가서 올라가다 보면 입시과학 상대성 이론 한번 나왔을 겁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과 정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데요. 내가 속도를 느끼는지는 못해요. 내가 시속 500km 달리는 비행기 속에 있습니다. 아, 이 비행기 빠르네. 못 느끼죠.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반대편을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빛을 한번 쪼여줄게요. 빛을 쪼여주는데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가 똑같다 하겠습니다. 빛을 쪼여주면 왼팔과 오른팔에 동시에 빛이 도착합니다. 이런 거 봐도 그럴 겁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이쪽으로 빨리 달려요. 근데 나 이 빨리 달리는 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왼팔과 오른팔에 동시에 빛이 도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 정신없긴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면 선생님 당신이 이쪽 왼쪽 방향에 쏜 빛은 왼팔이 가면서 만나니까 좀 나중에 만났고 오른팔은 다가오면서 만나니까 오른팔은 먼저 도착했거든 이라고 얘기될 겁니다. 이해되셨어? 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내가 느낄 때는 동시에 도착했는데 당신들이 느낄 때는 내가 굉장히 이쪽으로 빨리 가려면 오른팔에 선생님 당신이 쏜 빛이 먼저 도착했고 왼팔은 나중에 도착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는 나한테 빨리 달리는 나한테 흐르는 시간과 정지해 있던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은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뭐 부자고 안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1시간 3,600초 다 똑같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럼 얼마나 다르게 흐릅니까에 대해서 빨리 달리다 보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과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가 나옵니다. 보통 질량 증가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지 않는데요. 요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에 대해서 매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조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1초 걸렸다 할게요. 열봐도 올라가네요. 1초 걸렸다 하겠습니다. 나도 정지했고 여러분도 정지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수직하게 올라옵니다. 마치 내가 자동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돌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내 손에 수직하게 올라갔다가 수직하게 떨어지는 그치? 네.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고무성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네. 누가 옳다고요? 누가 옳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상대성 이론 말고 상대성 원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상대성 원리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누가 발표했습니까? 상대성 원리. 이건 갈릴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빛이 수직하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볼 때는 어떻다고요? 빛이 사선으로 올라와요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빛이 요만큼 올라와서 1년 걸렸다는데 여러분 볼 때는 선생님 뭔 소리야? 2년 걸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천천히 늙고 싶습니까? 빨리 달리십시오. 즉 내가 굉장히 빨리 달보면 나 1년 지났어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뭔 소리야 5년 지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에 대한다면 우리가 로렌츠 인자 감마를 제시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거예요. 루트 1 마이너스 광속 c제곱에 대해서 v제곱 분의 1로 계산되는 로렌츠 인자입니다. 근데 분모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잽들에서 로렌츠 인자 역수를 줄게요. 즉 이거는 정규교과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좀 숫자를 좀 여러분한테 좀 익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광속이 60% 달릴게요. 광속의 80% 달려볼게요. 광속의 99%로 달려볼게요. 쓰겠습니다. 광속이 60% 달리면 Z 인자 값은 0.8이 나오고요. 광속이 80% 달리면 0.8 넣으면 0.6이 나옵니다. 광속이 99% 달리면 0.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기준 하나 잡아볼게요. 뭔 말입니까 하면 우주선이 속력 V가 0.80 광속의 80% 달리거든 해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칸타비아 별까지 8광년까지의 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구에서 흐른 시간 해보자고요. 광속이 80%로 8광년 거리를 간다면 지구에선 10년 흘렀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흐른 시간은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빨리 다 벌린 거면 나는 1년 지났는데 여러분한테는 선생님 무슨 소리야 2년 지났잖아 하는 거죠. 즉 요 시간을 t0로 삼았으면 그 t0의 z배만큼 흘렀습니다. 10년짜리에 대해서 6년 흘렀어요 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10년 여기서 10년 지났다면 광속의 99%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1.4년밖에 안 지났잖아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광속의 90.99%로 달려요. 그럼 Z는 0.14년 0.014가 됩니다. 여기서 10년 지났다면 0.14년밖에 안 지났어요. 0.14년이요? 한 2달밖에 안 돼요. 하는 거죠. 광속 99.99% 달려서 쫙 달려다가 왔어. 쌤 10년 만에 보는데 라고 한다면 난 뭔 소리야?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시간이 더디게 간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그 콩코드 비행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음속 이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예요. 여객기죠.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타는 전투기 조종사 외에는 음속 이상으로 달려가는 일을 경험할 일은 없는데 콩코드 비행기는 그렇게 그래서 뉴욕, 런던까지 2시간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0시간, 8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를 2시간 만에 갑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더디게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연할 수 있어.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많은 거구나. 예, 그럼요. 덜 열려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원자 시계 2개를 하나는 비행기에 놔두고 하나는 지상에 놔두고 비행기를 오래 돌린 뒤에 보니까 예, 비행기의 시계가 좀 덜 시간이 흐른 걸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여러분 100만 분의 1초 이런 걸 측정하려던 시계가 없었는데 이제 훨씬 더 정밀한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 그대로 증명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 되겠어요? 네. 정해 주십시오. 상대성 이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 예로하고 입시 과학을 통해서 한 번 소개했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셔서 우리 수업에 늦게 참여해서 나 그거 들은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옛날 거 동영상 뒤져 올라가 보십시오. 상대성 정도만 쳐도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아마도 또 다음번에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참고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2019년까지는 물리 1에 같이 있었다가 2020년부터는 물리 2로 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예전 문제다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있는데 어제 상도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갖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상동 쪽의 동영상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즉 두 캠퍼스가 서로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캠퍼스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사 하는 거라고요. 됐어? 두 번째, 그렇다면은 빨리 달리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게 지구에서 10년 지났다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구에서 깐다베이 별까지 볼 때 몇 년이라고? 몇 광년 거리라고? 8광년 거리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구 깐다베이 별까지 거리는 8광년이라고 느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우주선에서 본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선 조종사하고 좀 친해가지고 뭐 조종실에 저 가보니까 속도계 보니까 광속이 80%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6년 만에 왔더라고. 광속이 80%로 왔는데 6년 만에 왔다고? 이 사람들이 지구과 안타비엘까지 거리를 8광년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광속이 80%로 0.8C의 속력으로 6년 왔으니까 4.8 광년 거리라고. 라이트 이어 광년, 라이트 이어예요. 광년이에요. 4.8 광년이라고 거리가 짧게 느껴지죠. 요 길이를 L0로 삼았으면 내가 느끼는 길이는 L0 대비 얼마만큼? Z만큼 짧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시죠? 짧게. 그래서요.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내가 굉장히 빨리 달려보면 여러분들이 홀쭉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
물론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면 짜리몽땅하게 보이는데 이해됐어요? 세원이는 안 보이겠어. 이렇게 보이겠어. 예. 근데 있잖아요. 아까 정상태로 구분 못한다 했잖아. 내가 빨리 달리고 여러분이 홀쭉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짧게 느끼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나를 보면 느려볼까요? 아니요. 그냥 내가 빨리 달리는 거고 나도 홀쭉하게 보입니다. 즉 내가 당신들을 봐도 홀쭉하게, 여러분이 나를 봐도 홀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빨리 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다 해도 명언이 나옵니다. 홀쭉해 보이고 싶습니까? 빨리 달리십시오. 오. 오 맞네. 광속의 80% 달린다면 여기 어깨가 60%로 좁게 보입니다. 광속의 99% 달리십시오. 어깨가 7분의 1로 좁아 보입니다. 나 지금 어깨 너무. 반대로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7분의 1로 오. 짜리몽땅하게 보이는데요. 대가리 많으시는 거잖아 키가. 얼굴이 7분의 1로 이렇게 홀쭉하게 보이는 게 누워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 파일. 요만한데 여기 눈곱 다 있으면 무섭겠다. 아, 예, 뭐 사진 찍은 뒤에 가로로 7배 늘려보십시오. 됩니다. 저 인간 지금 벌써 날 찍어갖고 7배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빨리 달리면 달리는 운동 방향의 방향으로 홀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대신 질량은 제때 역수배만큼 증가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내신에 무게와 질량과 무게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질량은 뭐랬습니까? 무게는 뭐랬습니까? 질량은 질량 분출이 고유한 양으로서 달에 가나 지구에 가나 뭐 배우한 예, 달라질 거 없다 했는데요. 빨리 달리십시오. 무거워집니다. 질량이. 오. 세장 뭐 학력 올라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게 자꾸 부정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재밌다. 영상 봐야지. 저기요, 이거 예전에 했어요. 저 이날 빠져가지고 안. 아 그랬어요? 네. 뭐야? 그래 그때. 그렇다면 뭐 안 봤다는 얘기네? 아직도? 아직도? 중력 렌즈 영상. 아 짜증나. 나 이때 재밌어서 열심히 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에서 얘기를 10번 문제였죠.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고유 길이가 L0인 우주선이 두 우주정거장 A, B 사이를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의 속력이 광속의 60%래요 하고 있습니다. 속력 V가 광속의 60% 달려나가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60% 80%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빨리 달리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원래 길이보다 좀 더 짜리몽땅하게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A에서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보다는 짧습니다. 얼마나? 광속 60% 달리면 Z값은 0.8이에요. 0.8 L0로 이해됐어요? 0.8 L0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두 번째, 우주선에서 관측한 AB 사이의 거리는 했습니다. 우주선을 관측했다는 것은 결국엔 지구 까다리아벨까지 거리를 지구에서 측정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면 A 우주선 다시 뭐야 이게? 우주선에서 관측한 거리는 했습니다. A에서 관측한 거리는 이거 자체가 A에서 관측한 거리죠. 네. 하면 우주선 거리는 어떻다? 이거보다 짧게 느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관측한 A, B 사이 거리는 우주정거장 A에서 관측한 거리보다는 짧게 느낍니다. 얼마나? 0.8, 80%로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 시간은 자유시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리얼 하나 바꾸자. 리얼로 바꿀게요.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A의 시간이
우주선보다 느리게 보인다. 어때? 둘 다 맞아요. 이해되시겠어?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나한테는 몇 년 걸렸는데 6년 걸렸는데 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선생님 10년 걸렸잖아 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해됐어?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 가닥의 별이 광속의 80%로 반대방을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뭔 소리야? 내가 10년 지났고 니들이 6년 지났잖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해됐어? 네. 잘 들어. 그래서 A에서 관측하면 빨리 달리는 A에서 관측하면 우주선의 시간이 더디게 흘러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정지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실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디게 흘러라고 얘기. 둘 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한계예요. 등속 운동에서만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지 상태에 있는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받았잖아요. 네. 실제로 가속 운동을 받은 게 누굽니까? 하면 우주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속력이 빨라졌다가 나중에 멈춰지는 과정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이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등속 달리고 있을 때는 서로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서로 홀쭉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감속하는 과정에서 방금의 그 효과가 전부 다 상쇄돼 버립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내가 와서 보니까 난 2달 흘렀는데 여러분들은 쌤 10년 만에 보는데요.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맞아야겠나? 그래서 그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실제로 가속 운동을 받으면서 관성력을 받았던 사람한테 시간이 실제로 더디게 흘러. 그 얘기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속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서로 홀쭉하게 느끼겠고 서로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맞아 알겠어? 그래서 리얼 하나 더 만들어라. 우주선하고 A를 서로 바꿔보면 그래도 맞아요. 그럼 나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진짜로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놈이 누구니라고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서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주선 비행기 태워서 원자식이 2개 해놨잖아요. 이래서 그거 말고 지구보다 좀 더 중력이 작은 곳에 원자식을 놔둬봤습니다. 제일 만만한 곳이 어딜까요? 중력이 지구보다 작게 걸린 곳. 달에다 원자식이 갖다 놓기는 좀 무리가 많고요. 왜냐니까 달에 착륙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달에 착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달에 탐사선을 착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도 당연히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많이 착륙시켰잖아요. 근데 그 2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은 원하는 곳에 착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달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달이 이만한 달이 있었으면 여기에 착륙시키고 싶어 한 10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어요. 성공이었고요. 일본의 목표는 여기에 착륙시키고 싶었어요. 100m 목표 안으로. 그래서 50m 안쪽으로 들어왔어. 와. 다만 안타깝게도 아니면 속 시원하게도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되는데 못 펼쳤어요. 착륙 그걸로 끝. 더 뒤에 탐사하다 못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번에 일본의 달 착륙선의 성공 실패 짬뽕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도 원자 시계가 얼마나 더디게 흐르는지 알려면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인데 상대적 중력이 작게 흐르는 곳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한 300km 높이에 있어요. 우주정거장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우주정거장은 물론 중력만 생각하면 뭐였다? 지구 표면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빨리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 반대 방향의 관성력 원시력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이 좀 다르게 흐르죠. 누구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 전 세계 영화 관람객의 절반이 우리나라에서 본 영화. 인터스텔라. 예, 중력 큰 쪽에서 좀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중력 작은 쪽에선 시간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흘렀다. 그래서 중력 큰 행성에 가서 사람이 좀 미리적거렸더니 다시 되돌아오니까 우주선에 탄 할아버지였나? 저기 흑인 아저씨가 팍싹 내려 있는 그런 장면들 나왔죠. 아저씨 그런데 중력 큰 곳에서 그렇게 쉽게 돌아다녀? 이해됐어요? 중력 큰 쪽에서는 시간이 뭐하다고요? 더디게 흘러요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 가속 운동을 받는 사람한테 시간이 뭐하다? 실제로 더 더디게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자, 얘기가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10번 문제 소개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0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진짜요? 20번이요. 10월에 20번 문제요. 자, 20번 문제는 부력의 돌림입을 섞어낸 문제네요. 끔찍하게 생긴 문제죠. 해봅시다. 뭐라 돼 있어? 지압 2kg짜리 물체 A는 2kg짜리였습니다. 액체 속에 잠겨있는 질량 0.6kg짜리 물체 B는 0.6kg짜리였네요. 길이가 4L 되고요. 그리고 질량이 라지 M인 원통형 막대의 중앙점 5점이 있었고요. 여기 5점이 있었고요. L만큼 떨어진 쪽에 P 포인트에 실 하나를 매달았습니다.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정지해 있는데요. 원래 이런 상태에서는 정지가 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 어떤 액체 속에 담궈 놨습니다. B의 부피가 얼마? 200 세제곱센티미터라 했고요. 액체의 밀도, 이 액체의 밀도는 0.5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막대의 질량이 얼마나 되어야 이게 평형을 유지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일단 저번날에 한번 여러분한테 유체 얘기하면서 F 부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력은 로우 G V. 요 V는 잠기 부피인데 지금 보니까 B가 전부 다 잠겨 있네요. 전부 잠겨 있는데 어떤 문제는 반쯤 잠겨 있는 문제도 있어요. 왜요? 행복해서요. 자, 그다음에 이 로는 누굽니까 하면 이 유체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체 밀도가 0.5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했습니다. G는 당연히 중력가속도니까 10m 퍼 세컨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 잠기 부피는 B, 전체 다 잠겨 있으니까 2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 지웠네요. 0.5, 10, 2000, 200 다 계산하면 1000 그램 퍼 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산수 계산 되겠습니까? 네 말입니다. 우리 1000g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1kg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kg 미터 퍼 세컨 제곱 이거 1N이라고 쓰는 겁니다. F 이꼴 MA 1kg짜리 질량체가 1m 퍼 세컨 제곱의 가속도를 만든 걸 우리는 1N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력은 1N 걸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킬게요.
분명히 0.6kg짜리니까 이쪽 아래로 내리는 중력이 있어요. 6N이 있겠죠. 근데 이걸 위로 뜨게 만드는 F 부력이 있단 말입니다. 1N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B한테는 R자로 얼마가 걸립니까? 하면 아래쪽으로 6N이 중력과 부력의 합력은 5N이 아래쪽으로 걸리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더 간단하게 해서 B 아래쪽으로 5N이 눌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됐나? A는 2kg짜리예요. 당연히 20N이죠. 질량 M 얼마입니까? M 곱하기 중력가속도만큼 10M의 힘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여기에 매달려 있네요. 됐나요? 예,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내면 됩니다.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내면 됩니다. 돌림힘은 저번에 한번 공부가 살짝 됐다. 맞나? 오케이. 시계 방향 누가 됩니까? 근데 일단 요놈이 내네요. 10M이 L의 거리에서 냅니다. 5N의 힘이 3L의 거리에서 냅니다. 그럼 반시계는요. 20N의 힘이 L의 거리에서 냅니다. 10 라지 M 플러스 15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막대기의 질량은 0.5kg짜리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부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돌림힘까지 고려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별로 재밌진 않죠? 네. 재밌었는데. 재밌는데? 재밌는데? 선생님이 얘 한번 울어봐. 안 울었어. 안 울었대. 선생님이 재밌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 조금 더 귀찮게 나가다 보면 아까 이건 B가 전부 잠겼는데요. 나중에 문제 한번 뒤져보면 한 반쯤 잠긴 거. 양쪽 둘 다 액체 잠긴 거. 행복하다. 아 왜요? 있어요. 나와요. 나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네. 네. 쓸수 있어. 너 나가서 설명해봐. 아니, 이거 예. 그래서 토크, 힘 곱하기 거리의 평형 그리고 부력에 대한 정보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문제 푸는 것이었습니다. 시험달이다 보니까 해설 나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안 미클리 봤죠? 여기서 많이 내셔. 네? 아 미클리 비슷한 문제 풀었어요. 아 맞아. 원래 여기서 자주 내시잖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회색 입시물 풀 때 비슷한 문제 많이 근처 그냥 되고요. 이게?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10월에서 질문 있습니까? 저 18번 답이 안 18번? 배운 것 같긴 한데. 대전이가. 대로이 버려. 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난 16번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16번 안 재밌을까요? 오.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풀었어. 나 16번 풀어봤다. 손. 나도 설명하고 싶다. 손. 오. 예, 여러분 나와요. 자, 난 틀렸는데. 원래 이제 한 여름쯤 되면 내가 말했지만 여름 방학쯤 되면 이제 나와서 앞에서 나와 설명 좀 해봐라라고 하는 시간까지 있는데 뭐 점점. 우리 뭐 태성이가 주로 이제 뭐 담당을 했던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태성이 갔냐? 집에 갔어요. 외식이. 외식. 할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갔어요. 아 머리 아파. 자뭐 어쨌든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볼래 한다. 괜찮아요? 예령이 고민 중이다. 왜냐면 이거 먹겠어? 이거 나중에 여러분 과거 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학생들도 뭐 대학생도 그렇지만 발표자는 무조건 0.5점 더 먹고 들어가요. 발표자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특히 조별 과정 하면서 발표자는요. 발표만 한 사람은 자료 조사하고 뭐 워드 타이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발표한 발표자한테 더 예를 들어서 평균들이 다 B였다면 발표자는 B 플러스 준다고요. 발표자는 무조건 더 유리해요. 그만큼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한데 발표 많이 해서 예. 칭찬받았어. 우리나라는 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왜 저래 하는 어떤 시기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은 꺼지라고 그게 그러고. 아니라 모르는 건 몰라서. 16번 요거 역학에너지 보존으로 소개될 수 있는 역학에너지 보존이고 에너지 보존 일과 에너지 보존 관계 마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겠다. 나이 풀보니까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 맞은 예령아 맞은 사람이 한번 해볼래요? 오이씨. 여기 보고 설명한다 이제. 아이고. 자 집중해 주십시오. 아니요. 오. 우와. 아직까지 여기가. 보아뱀? 기범이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 같아. 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린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보고 있을 때 되게 부럽다. 일단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MGH 해가지고 G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FL인데 여기서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의 2배니까 EFL이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0인데 요 합과 여기 값이 똑같아서 FL이고 여기 정면은 FL이 EMGL이니까 L 날라가면 F는 그래요. 들어갑니까? 네. 완벽한데? 예, 예. 잘하셨습니다. 우선 뭐 틀리고 맞추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 굉장히 가산점이 되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많은데요. 과거하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조별로 뭔가 한 뒤에 발표한다? 발표한 사람들 무조건 0.5점을 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표하면 이해됐어? 먹는데. 네가 발표자의 빌런이 될 거야? 아이 얼마 되나? 시간이 아니라. 교부에는 한 번, 두 번 발표한 것들에도 두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 친구는 발표를 시켜도 괜찮겠다. 저 친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또는 대학원에 가든지 뭐 이런 데서도 어쨌든 발표한다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주변인들한테 쟤는 어떤 리더감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이건 해볼만하다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거 내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순서로 왜 하면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 우와.